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에도 레디오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 간의 갈등이 비단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모이는 현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마저 자꾸만 줄어들어서 각 지역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초대를 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혹시 이철수라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유년 시절에 그 국어책에서 영희의 친구로 가장 친근하게 접했을 이름이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네. 사실은 이 이름은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 역사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네네. 오늘은 곧 다큐멘터리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 프리철수리 운동, 그리고 한인 교민들의 뜨거운 기도들,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뭐 철수라는 이름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철수와 영희, 그렇죠. 영희와 철수. 네. 그래서 유명한데 정겨운 이름이기도 한데 프리철수리라고 하면 뭐 철수에게 뭐 자유를 뭐를 그렇죠. 이런 구호로 프리가 될 텐데요. 네. 어떤 건가요? 배경은 1973년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입니다. 네. 그 당시 한인 이민자였던 이철수가 이곳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네네. 이 사건은 당시 최초의 한인 미국 신문사 기자였던 이경원 기자에 의해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자와 함께 구명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재건 변호사, 당시 유재건 장로가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재심 소송을 준비하게 되죠. 네네. 이 이후에 한인 사회에서 이제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렇게 프리철수리 운동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로 들불처럼 확산되게 된 겁니다. 네, 방금 유재건 장로 말씀하셨는데 CGN 대표이시기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쨌거나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인종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철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다큐멘터리는 이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1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이 되는 이철수 씨를 묘사를 합니다. 네. 그 석방이 결정되던 날 한인 교민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요. 네. 이 과정에서 재심 청구의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거액의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모금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당시 국내에서 이철수 구명운동의 중심에 섰던 기관이 바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였는데요. 그때 총무를 맡았었던 이문우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만나고 왔는데, 당시에 성금 이 모금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그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쓰는 운동이라든지 전국을 돌면서 기도회를 연다든지 또 교도소에 수감된 철수 씨에게 손편지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펼쳤다고 합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같은 동포라는 것이 이렇게 끈끈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네. 기도로 뭉친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도 이렇게 느껴지는 사건인데, 맞습니다. 네. 이 영화가 주는 시대적인 의미도 작지 않죠? 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또 다른 이철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싱글맘이라든지 이제 재소자 자녀라든지 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입양아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을 향한 시선은 사실 50년 전에 우리 철수 씨가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문호 장로가 이런 말씀 전해주셨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자녀들, 그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철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철수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 이민자들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철수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스크린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 하는데요. 먼저 네. 모습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대 위를 걷고 달리면서 예술 공연을 펼치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쉽게 떠올리지가 않을 네. 텐데요. 그 장면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섰던 그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대강당에서 말이죠. 오늘은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룩스빗 무용단 이야기를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앞이 보이지 않는데 무용을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처음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네. 갔더니 이 룩스빗 무용단이 시각장애인 무용수 6명 그리고 비장애인 무용수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연습을 지금부터 14년 전에 처음 시작했다는데 그 연습을 시켰던 단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학습법을 따로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1단계는 먼저 손을 바닥에 두고요. 네네. 그 발의 움직임을 손으로 이렇게 따라한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도자의 손을 잡고 1단계에서 했던 동작을 발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팔다리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팔 동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 무용수가 촉각으로 동작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선을 맞춰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사실 움직이는 게 사실 큰 과제인데 둘씩 짝을 지어줍니다. 비장애인 무용수와 장애인 무용수가.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손을 잡고 같이 동선을 움직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앞이 보여도 무용수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비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무용단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뭐 여쭤보니까 20분 정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평상시에 일주일에 2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8시간 정도 연습을 같이 하는데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습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생기가 넘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단원들이 모두 크리스천인데 뭐 식사를 중간에 또 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이럴 때마다 이제 내 집보다 연습실이 더 우리 집 같다라는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고요. 무용단 안에서 왜 우리가 평상시에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무용단 안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통한다. 이게 통용이 되는 무용단이더라고요. 지난 22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대강당에서 열심히 무대를 펼치고 왔는데 다른 그 보조 출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고 오셨습니다. 국위선양을 하고 오셨고요. 룩스빛이라는 이름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무한대로 희망을 비춰나간다. 앞으로도 그 의미에 걸맞은 공연들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턴은 어떻게 할 거며 이동은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그려집니다. 네. 이거 뭐 또 하나의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단지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하고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이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의 데이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2021년도에 네.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네.
우리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85%였거든요. 네. 그렇게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한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 세대 갈등이 좀 어떠한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교회에서는 뭐 세대 갈등 그러면 좀 그 낯선 단어이고 좀 먼 이야기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 7월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회에도 이제 세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내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네네. 오늘 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심각하다. 네, 좀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윗세대 혹은 아랫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윗세대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는 87.8%가 응답을 했고요. 아랫세대에 대해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가 84.0%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서로 말과 행동에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든지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응답률이 전부 다 60%, 70% 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윗세대 혹은 아랫세대 때문에 그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50% 내외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보기보다도 이 세대 간의 그 갈등의 문제가 내재되고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다. 네. 네. 그런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는 세대 문화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네. 예.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게보다는 세대 갈등은 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윗세대에게서 세대 갈등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을 보면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는 비율이 58.5%였고요. 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는 비율이 57.0%였습니다. 윗세대에서 아랫세대에 대해서 좀 가리키려 하는 태도들, 우리 흔히 이걸 이제 요즘 꼰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태도들 때문에 윗세대에서 하고의 갈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럼 아랫세대하고의 갈등은 어떤 요소 때문에 나타나느냐 좀 봤더니요. 아랫세대들이 자기들만의 용어나 말을 쓰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킹받다 이 말을 혹시 아시나요? 열받았다. 네, 뭐 이런 열받다는 뜻이죠? 말이죠. 그럼 젊은 세대십니다. 제가 웬만한 건 조금 압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런 신조어를 쓰다 보면 윗세대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배타적인 예, 감정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섭섭하고 세대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리하면 다른 세대와의 갈등의 문제는 생각의 차이보다 생각의 차이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태도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교회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그 참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회피했을 뿐이지 세대 간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는 이유 가운데 세대의 갈등도 있겠어요. 네. 네네. 이 세대 갈등이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 세대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0%나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그 성도들이 이런 세대 갈등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세대 갈등을 받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심각하게는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30, 40대들은 네. 생각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윗세대가 어떤 가르치려는 태도가 나오고 권위적인 태도가 나오면 이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교회마다 세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를 한번 보면요, 네. 교회에서 이런 세대 차이나 갈등 해소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대 간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필요하다. 25%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세대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활동을 개발해야 된다. 23.3%. 그리고 세대 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가 19.3%예요.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세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 간의 서로가를 인정해 주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다름은 분명한 차이는 차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네. 그 차이 앞에서 나를 양보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이런 배려의 태도가 있어야만이 이런 상호의 어떤 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세대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교회가 나이와 상관없이 활발히 교류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김진양 부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청년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 소멸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나섰다는 새중앙 어벤데일 로컬 센터의 센터장이신 윤은성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요즘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엔잡노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엔잡노. 있는데, 예, 예. 예,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인 어깨동무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독교 연구기관인 ARCC의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사역자들 훈련하는 어깨동무 사역원의 대표이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 얻게 된 타이틀이 이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 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네. 그 많은 직함들이 명함에 다 들어갑니까? 명함이 여러 개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굉장히 바쁘신데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말이죠. 새중앙 어벤데일 로컬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작된 계기 네. 부탁합니다. 네, 이름부터 좀 긴데요. 네.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 센터.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중앙은 평촌에 위치한 새중앙 교회에서 따왔고, 네. 어번데일은 로컬 활성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 회사 이름이고, 네. 로컬 센터라는 것은 그 로컬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센터의 이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수도권으로 청년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지방은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네네.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네.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네. 제가 벤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하고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되면 지역 교회도 소멸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정부에서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네네.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것을 고민하다가 벤처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가 이 길을 찾아내자 네. 해서 만들어지게 된 센터가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 센터입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청년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할까요?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여러 통계가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 청년들이 지방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한 12% 내외라면 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취업하는 비율은 40%가 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적으로 이제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전국에 다니면서 청년 집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의 청년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교회 청년부들이 다 위기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여기는 광역시잖아요. 작은 중소규모의 시나 이제 군 단위로 가면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한두 명이 있으면 거의 천연 기념물 같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청년들이 이제 지방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현상에 네. 그 지역 교회들의 어려움이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사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성도들도 거기서 사실 먹고 살고 수입을 얻어서 사실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지역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소멸 위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인구도 계속 줄어드니까 성도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라든지 교회 자체의 유지를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렇다면 그 세종항 어벤데일 로컬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뭐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네. 뭐가 좀 있습니까? 네. 먼저는 이제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을 네. 교회가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와 벤처 회사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든 이유는 네. 그런 정부로부터 전문적으로 그런 재정을 받아서 지역에 사업을 하는 일은 벤처들이 하는 일이고 네네. 그런 벤처들이 사업을 할 때에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낸 것이죠. 예를 들면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가보면 청년들이 그래도 몇 사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교회에 예.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러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을 저희가 교회와 연결해 드릴 수 있고 네. 교회가 약간 이 창업하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교회 안에 없던 청년들이 갑자기 한 2~30명 지역 규모에 따라서 5~60명씩 와서 그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청년들의 약간 커뮤니티 공간처럼 교회가 역할만 해주셔도 지역 교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게 될 때 청년들에게 어떤 뭐 이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 도시로 그렇죠. 오가는 것이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르죠. 네. 왜냐하면 청년들 보고 이제 지방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미래와 꿈과 어떤 계획을 갖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왔는데 네. 다시 지방으로 가라고 할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없고.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작전을 네네네. 함께 쓰려고 하는데 한 네, 가지는 뭔가, 예. 청년들이 지방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네. 창업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마을 전체 내지는 골목 상권이라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한 사람의 창업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업할 때에 우리는 청년들 몇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청년들에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이제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되게 추구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그대로 누리고 싶은 건데 네네. 그런 기회들이 지방에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부터 귀농 귀촌 인구가 지금 한 50만 명 단위로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귀농 귀촌 인구들의 비율 가운데 이제는 한 40% 이상이 30~40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대책 없이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제는 로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쉽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외 선교지도 가는데 이제는 국내 선교 차원에서 네네. 저희가 전국 각지로 한 해 여름 가서 봉사활동만 하지 말고 가서 살면서 교회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하는 일에 어떤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을 파송해야 되는 때다. 그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네.
저 지방에 진출해서 네. 그 성공한 사례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사실은 성공한 지방이 네.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네.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강화도라든지 그리고 인천의 이제 옛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시면 네. 지금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새롭게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활성화시키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경상북도에도 뭐 강원도에도 뭐 부산 영도에도 뭐 제주 탑동에도 곳곳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골목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네. 뭐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는 좀 어, 없나요? 특혜를 많이 줍니다. 네네. 청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래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아 쓸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금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쪽도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좀 우선순위가 있고 뭐 마을 기업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누릴 사람이 없어서 지자체에는 많은 예산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저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네네.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 지역 교회,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환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는 청년들을 환대하고 지방에 가보면 그래도 지방에서도 교회들이 오래되었지만 자기들 건물도 있고 네. 보면은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교회들이 공간만 열어줘도 너무 감사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이 센터를 오픈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저하고 만나서 이 친구들도 이런 공간에 대한 비전이 있더라고요. 좀 교회가 마련한 공간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새로운 일을 꿈꾸는 공간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네.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 중에 멋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라고 뭘 반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왜 반박을 못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생각해도 교회들이 하는 일 중에 일반 청년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안 믿는 청년들이 봤을 때 네. 야 교회가 이런 일도 하네? 라든지 야 교회가 진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진짜 멋있는 일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지금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드디어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겨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을 만든 것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한국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또 이런 공간들을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자극만 된다고 해도 저는 이런 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교회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대전과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청주에서 말씀을 1시간 전하고 예배 후에 청년들에게 3시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 친구들이 청주 지역에서 자기들도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용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서 한 3시간을 더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청년 5명, 10명이어도 뜻만 모으면 시 단위 지역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왔습니다. 저는 지역에 계신 청년들과 교회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까지 잘 버티셨는데 앞으로도 잘 버텨주시라 네네.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가 버티시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역에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길들을 저희가 많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네. 저희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 길들을 찾으시면 저희가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이 살아서 교회도 살고 청년도 사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시는 네. 윤은성 목사님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자는 지방 소멸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부터가 어떻게 동참할지 길을 열어주고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세중앙 어번데이 로컬 센터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중앙 어번데이 로컬 센터 센터장이신 윤은성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